보시면 좌표평면 위에 마이너스 3,4를 x축의 방향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6, 4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3,2가 되고요. 그래서 a는 3, b는 2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3 더하기 2라서 5죠. 정답은 5번입니다. 명제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2가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가 참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는 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린 그것의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무어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라는 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대우를 이용할 거예요. 대우는 부정을 하고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2는 0이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x는 2를, 그쵸? 그러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12는 0이 되고요. 2a는 넘겨줘서 16이죠. 그래서 a가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도 보시면 a가 마이너스 2,3이고요. b는 2,3이래요. 이것의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름의 양 끝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x좌표끼리 더해줘서 2로 나누고요.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0,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반지름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지금 y좌표가 서로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의 x좌표의 차이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2인 것도 바로 나옵니다.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의 길이 2인 원의 방정식을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x의 제곱, y-3의 제곱은 4가 되고요. 전개를 해주시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에 마이너스 4는 0이 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과 같음을 이용해서 우리는 a랑 b를 찾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b는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4번도 보시면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의 집합이고요.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대요. 집합에서 이곳의 원소의 합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교집합에 여집합이 이렇게 붙어있는 건 A-B라는 차집합이 나타날 수 있고요. A에서 B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A에서 B를 뺀다는 건 A에 있는 원소에서 B가 있는 원소를 제외시켜 주기 때문에 4하고 7이 남죠. 그래서 이 원소의 합은 4하고 7을 더해서 11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도 보시면 좌표평면 직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라고 얘기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기 때문에 x의 부호도 바꿔주시고 y의 부호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시면 그 마이너스를 다 떼어주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요. 이것이 원에 접한대요. 접한다라는 건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그 거리가 x의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에 절대값에 1하고 3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3 더하기 4, 3, 12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것이 누구랑 똑같아요? 반지름과 같을 때 우리 원하고 접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원에 직선이 접한다라는 건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반지름과 같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주면 루트 25입니다. 그래서 5로 나오고요. 5분의 여기가 15니까 10이 되겠죠? 약분해주면 2고요. 이것이 반지름 R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6번도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11이고 둘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둘의 교집합이 지금 똑같은 게 2가 보이죠? 2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A의 원소가 지금 3개고 B의 원소가 3개인데 합집합의 원소가 5개인데 이미 2라는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가 5개이기 위해선 요거 그러니까 a 플러스 1a, 0, a제곱이 서로 다 다른 원소여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것은 a 더하기 1 플러스 a 더하기 2야 플러스 0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왜냐면 합집합에는 2가 공통일 때는 한 번만 더해주죠. 한 번만 더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주면 돼요? 한 번만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죠. 그게 원소의 합이고요. 그것이 11이 된대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에 이것도 넘겨오면 여기서 3이었으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8이죠? 는 0이 됩니다. 4, 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니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되는데 2일 때는 어떻게 되냐? 2일 때 보시면 a라는 집합이 a가 2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이 3, 2, 2가 돼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얘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겹쳐서 두 번 쓰지 않아요. 우리는 집합이 원소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한 번만 쓰죠. 그럼 원소가 이미 2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될 수가 절대 없죠. 왜냐면 2가 지금 겹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밖에 안 되고요. 그때 A 원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가 되기 때문에 그 원소의 합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되시죠? 자, 7번도 보시면 이거는 이제 x가 1,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x 플러스 1 값은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를 쓰려면 우리는 x 요렇게 약 곱해서 얘랑 얘가 곱해서 없어지지 않잖아요. 곱해서 없어지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 분모에 손을 댈 수 없으니 여기에 손을 댈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 분의 9에 플러스 1을 내 맘대로 했으니까 빼기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에 이제 뭐 해주시면 돼요? 둘이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x 플러스 1분의 9 이렇게. 그러고 마이너스 1은 그대로. 요거는 그대로 나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약분되고요. 계산해주시면 루트 9니까 3이죠. 3이 여기가 6이죠. 6 빼기 1이기 때문에 5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5라는 것이 나올 거고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했어? 우리 산술기 할 때 등호일 때가 지금 최소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단 등호는 언제 성립? 단 등호는 산술기하를 쓴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성립.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9가 된다는 얘기고요. x 플러스 1은 3이 되죠. 왜냐면 어차피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뿔만 3이 아니라 3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x는 1이 넘겨서 2가 돼서 얘가 a가 됩니다. 둘이 더해주시면 a 더하기 b 값은 7이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좌표평면에서 y는 x 플러스 k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한 직선을 L이라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L을 먼저 쓰면 L이라는 값은 y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보호를 반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있던 k를 써주고 y축 방향으로 평이동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는 결국 x 플러스 k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고요. 이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대요? 2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원하고 이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는 건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1이잖아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요 반지름보다 어떻다? 더 짧다라는 거죠. 이 반지름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시면 루트의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1 더하기 y 앞에 있는 개수 절대값 분의 맞죠? 이거 이렇게 x-y 플러스 k 플러스 4는 0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1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죠? 분의 또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1을 집어넣고 k 플러스 4죠. 이렇게. 이 값이 반지름이 지금 루트 8이니까 2 루트 2죠. 2 루트 2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서로 한 2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에 k 요 계산해주면 플러스 4에서 3을 뺐으니까 플러스 1이죠. 이것은 루트 2 갖다 곱해주시면 4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죠.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절대값 푸는 방법은 우리가 사이값이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풀어줘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다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4, 마3, 마2, 마1 0, 1, 2가 되고요. 이들의 모든 합이기 때문에 합은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9번도 보시면 좌표평 위에 있는 점 요곳에서 이것에 그은 접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A, B라 하자. 점 A와 점 B의 X좌표 합은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0,0이라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2,4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린 거죠.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접선을 그려주시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 둘의 X좌표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2,4라는 걸 알지만 접점을 모르잖아요. 그럼 접점을 하나를 둘까요? A, B라고 두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면 돼요? 이 접선.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A, B라는 걸 알 때 AX 플러스 BY는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접선이 지금 마이너스 2,4를 지나지요.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인데, 그쵸? x자리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4가 되고요. 2로 다2를 다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2.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a, b라는 것은 당연히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 b를 여기 원의 자리에 대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라는 식도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는 이쪽으로 넘기고 2는 넘겨올게요. 2-2가 되죠? 2b-2를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2b-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제곱은 4가 되고요. 정리해 주시면 4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은 4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 5b제곱 마이너스 8b는 0이 됩니다. b로 묶어주시면 5b 마이너스 8은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b는 0 또는 5분의 8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가 아니라 a인 x좌표이기 때문에 a를 구해주시면 b에다 0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고요. b에다가 이제 5분의 8을 집어넣어 주시면 5분의 16 마이너스 2죠. 5분의 16 마이너스 10이니까 16 마이너스 10이 돼서 5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 두 개의 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5분의 6이기 때문에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도 보시면 x에서 x로의 세함수 fgh가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다라는 거죠. 자, 1대1 대응은 하나의 x가 하나의 y값에 대응될 때 서로 다른 y값에 대응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되고요. 항등함수는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도 앞에 집어넣은 값과 같을 때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상수함수는 누굴 집어넣든지 간에 함수값이 다 일정할 때 상수함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바로 그래프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g의 4다라고 하면 g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g잖아요. g의 4는 4라는 것이죠. g의 6은 얼마겠어요? 6이겠죠. 이렇게 항등함수는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g의 4는 그래서 4라는 거죠. 근데 이제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f는 이렇게 연결이 하나씩만 될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하나씩만 되도록 f는 지정을 내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f함수라고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부터 볼게요. 두 번째 거.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이미 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f4값은 6보다 어떤 값이어야 돼요? 큰 값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6보다 큰 함수값은 누구밖에 없어요? 8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의 4값은 8로만 가야 하더라. 그럼 얘가 8이니 이 상수함수의 값은 2가 되죠. 6이 2로 갔어요. 그럼 상수함수는 y값이 다 똑같습니다. 항상. 그러니 6이 2로 가면 2도 뭐로 간다? 2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이미 4예요. 근데 우리는 4보다 큰 함수값은 6이나 8인데 1대1 대응이니까 더 이상 8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4보다 큰 함수값은 6밖에 없죠. 그러니까 f의 6은 6으로 가야 하고요. f의 6이 6으로 갔으니 둘이 더해서 6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2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f의 2는 2로 간다는 얘기죠. 나머지 안 언급한 8은 당연히 남은 4로 가야겠죠. 이렇게 돼야 1대1 대응이더라. 그래서 f의 8값은 4가 되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4 더하기 4 더하기 2가 돼서 정답은 10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도 보시면 집합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1, 0, 1에서 전체 집합의 두 원소 xy에 대해서 항상 참인 명제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x에 대하여 이것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x는 당연히 아무거나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 0이죠. 0은 전체 집합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만족하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쵸? 니은 모든 xy에 대하여 절대값 해주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니은은 모든 것이 만족해야 돼요. 모든 xy가 다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원소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갖고 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x도 1이고 y도 1이라고 한다면 절대값 1 더하기 절대값 1이라는 건 2잖아요. 2가 지금 전체 집합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을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죠. 디귿은 어떤 xy에 대하여 이렇게 만족하는가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x는 뭐이면 돼요? 마이너스 1이고 만약에 y가 누구라면 1이라면 우리는 둘이 곱해주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0이고 얘도 0이잖아요. 그럼 0은 전체 집합에 들어가는 것도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은 그걸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성립이 되더라.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도 보시면 우리는 일단 조건을 볼게요. 세 조건. P라는 조건은 X제곱이 A보다 작다예요. 그래서 A보다 작다기 때문에 사이값의 범위죠. 마이너스 루트 A부터 루트 A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Q라는 범위는 X제곱 얘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기 때문에 6이 10이고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누구라? 사이값이죠. X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R은 이대로 보시면 되죠.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 때문에 Q 안에 P가 이렇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우리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뻥뻥 뚫렸어요. 이렇게 이 조건 안에 P가 들어가야 하니 마이너스 루트 A부터 루트 A까지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합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해야 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를 떼어주니까 루트의 부동호가 바뀌고요. 그 다음 제곱해주면 a는 작거나 같습니다. 4보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a는 작거나 같습니다. 제곱을 해주시면 36이죠. 그래서 보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고요. 36보다도 작거나 같아요. 그럼 우리는 둘의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a는 작거나 같습니다. 4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꼭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a의 최대값은 결국엔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Q를 먼저 그려주시면 아까 전에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이렇게 뻥뻥 뚫린 요 그래프에 요 수직선상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R이 그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B는 이쪽이 그려지죠. 그래서 B가 보다 작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포함하게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B는 6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되고요. 따라서 B의 최소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의 합을 구하라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10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도 보시면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가 0이고 B가 0이면 우린 제곱해서 0인 거 맞죠? 제곱해서 0이려면 둘 다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되고요. X가 1보다 크다이면 X제곱은 1보다 큽니까? 라고 하면 맞는 말인데 X제곱이 1보다 크다고 해서 X가 1보다 커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 어떤 거 있어요? X가 1보다 크다고 해서 1보다 큰 거 마이너스 2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발레가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얘는 충분 조건이죠. 이것은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P는 X가 Y이면 X 세제곱, Y 세제곱도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이것의 대우를 보신다면 X 세제곱이 Y 세제곱이면 X는 Y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때요? 이거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도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명제가 참이니까. 그리고 또 어때요? 내가 X세제곱이 Y세제곱이 아니면 이거이면 X가 Y가 아닌지 보고 싶어요. 그럼 이것도 이것의 대우를 찾아주시면 대우가 어때요? X가 Y이면 X세제곱은 Y세제곱이다. 이것도 되잖아요. 그럼 얘도 어때요?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도 맞는 방향, 이쪽 방향도 맞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얘도 필요 충분히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홀수예요. 20 이하의 홀수이기 때문에 1, 3, 5, 7, 9, 11, 13, 15, 17, 19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의 원소는 소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A는 모이면서 홀수이면서 소수인 걸 찾기 때문에 3, 5, 7, 11, 13, 17, 19예요. 그래서 즉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개일 거예요. 그럼 내가 합집합의 최대값은 전체 집합의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전체 집합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결국에 둘이 합쳐서 최대일 수 있는 건 10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최소는요, 합집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A 안에 B가 다 쏙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합집합이 제일 작을 텐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 합집합의 개념이 A죠. 더 큰 게 합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A의 원소의 개수가 제일 작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니까 17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두 함수가 합집합이 제일 크고 싶을 땐 최대한 얘네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아주 좋아요. 이때도 최대값이죠. 근데 지금은 얘랑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얘가 7이고 얘가 6이니까 절대 전체 집합을 넘어가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떨어졌을 때가 결국엔 뭐다? 10일 때라는 거죠. 최대한 떨어져서 우리는 교집합이 구할 때 이렇게 합쳐서 전체 집합과 같을 때가 최대값이 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소값은 합집합의 최소값은 이렇게 누구 안에 포함될 때가 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은 좌표에 원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5가 있고요. 원 위에 점이 있어요. 위에 점 마이너스 2,1에서의 접선 L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시면 요 마이너스 2,1이 접점이고요. 접점이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 우리는 바로 세울 수 있죠. 접점을 할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y는 뭐라고 쓰면 돼요? 2x 플러스 5예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죠. 자, L1과 무슨 직선이랬어요? 수직인 직선 L2가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수직인 직선 요 L2는요. 결국에 이
누구하고 수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L1하고 수직이죠. 이렇게 수직인 요 직선은 결국에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하고 수직인 관계.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는 L2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C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P랑 R이라고 하자. Q랑 R이라고 하자. 그럼 Q가 여기 있고 R이 이쯤에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요 삼각형 OQR이 정삼각형일 때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루트 5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도 루트 5, 여기의 길이도 루트 5 이런 뜻이죠. L2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거죠. 결국 그 A를.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우린 중심과 지금 요 B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 중심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바로 뭐예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네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린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했어요?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를 보이시면 되죠. 2분의 루트 15죠. 그럼 이 루트 15가 여기의 길이에요. 그쵸?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의 중심 0,0부터 누구? 요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만나는 점이 0,a라고 그랬으니까 b 말고 우린 0,a 이렇게 바로 두면 되겠네요. 그쵸? 플러스 a 요까지의 거리가 그 거리가 요 정삼각형의 높이인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때의 거리가 누구다? 2분의 루트 15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여기 a라고 바꾼 것도 이해하시죠? 왜냐면 L2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이 0,a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a를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비자를 대신에 그냥 a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2씩 다 곱할까요?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a이고요. 한쪽을 넘겨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a는 0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와 0,0의 중심 사이 거리를 이용할게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에 절대값에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이것이 2분의 루트 15입니다. 라는 거죠. 계산해 주시면 루트 5분의 a는 양수기 때문에 이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분의 루트 15죠. 따라서 이 a 값을 루트 5를 곱해주시면 2분의 루트 15 곱하기 루트 5예요. 그런데 얘는 얼마예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5잖아요. 그래서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는 2로 나눠주니까 4분의 5 루트 3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 원의 중심 C가 있고요. C가 A, B라고 있고 A, B가 제2사분면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서 원의 원점 O를 지나는 원이 있다. X축, Y축으로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OA에서 OB를 뺀 것이 2이고 원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위에 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r제곱의 값은 이라고 불러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c의 중심의 좌표를 지금 a, b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a,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분의 2a 즉 b를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a랑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요 직선이 지금 이렇게 a랑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요 a랑 만나는 현은 수직으로 내려주면 수직 몇 등분이 돼요? 2등분이 됨을 알 수 있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가 a였으니 요 길이가 마이너스 a일 거예요. 그쵸? 길이는. 왜냐면 a가 지금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는 음수일 거니까. 그쵸? 마이너스 a가 길이겠죠?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럼 요만큼의 길이도 마이너스 a다. 그래서 우리는 요 OA의 전체 길이가 마이너스 2a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주면, 그쵸?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현을 수직 2등분 하겠죠, 여기도? 그쵸? 이렇게 2등분 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a인 거잖아요, y좌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3분의 2a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OB의 길이가 3분의 마이너스 4a일 거다. 그쵸? 그래서 5a 마이너스 5b의 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4a가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6a 플러스 3분의 4a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데 이 값이 1이에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c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분의 2a에 집어넣어 주시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3, b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쵸? 여기죠? 이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는 C좌표가 뭐라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2라는 걸 알고요. 그것이 여기의 길이고
여기 길이고 여기 길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5가 0,0이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은 루트를 안 써도 되네요. 빼서 제곱해주고 빼서 제곱해주면 13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r의 제곱의 값은요. 마이너스 3 더하기 2 플러스 13.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12가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1, 2, 3, 4, 5, 6, 7이 있는 세 부분 집합 A, B, C가 있대요. A는 이렇게 C에서 X를 뺀 거 안에 포함되고요. 그것은 또 B에 포함된대요. 그럼 이게 뭐냐? 3하고 4가 누구 안에 꼭 있어야 돼요? C라는 집합이 지금 1, 2, 3, 4, 5, 6이죠. 여기서 누구? X라는 집합의 원소, X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뺀 것 안에 들어있고요. 또 이것이 누구 안에 들어있대요? 1, 2, 3, 4, 5 안에 들어있대요. 그랬을 때 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P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부분 집합의 개수 P를 먼저 구해주시면 3, 4가 여기 안에 꼭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3, 4가 그대로 살아있어야겠죠. 그러니까 X는 누구를 포함하면 안 돼요? 3하고 4는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지금 누가 없어요? B라는 집합에는 6이 없어요. 그럼 요 6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6은 꼭 포함해야 되는 거죠. 요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뭐였냐? 전체 집합이 지금 1, 2, 3, 4, 5, 6, 7이었고요. 거기서 3하고 4는 꼭 포함하고요. 3하고 4는 꼭 포함하지 않고요. 6은 꼭 포함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남는 애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x의 개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2의 4제곱이라서 16. 요것이 바로 x의 개수 p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x는 전체 집합에서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여기 기준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집합은 여기 안에서 x하고 겹치는 것만 빼주는 거기 때문에 x가 7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러한 x 중에서 x의 원소의 개수가 2개란 얘기죠. 그리고 모든 원소가 5 이상인 집합 x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 2, 5, 7이 들어가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6은 꼭 포함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 x라는 애는 6은 꼭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6은 꼭 포함하면서 모든 원소가 5 이상이기 때문에 5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 그랬어요? 6은 꼭 포함하면서 5 이상이어야 되니까 7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으니까 Q는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P 더하기 Q라는 값은 18이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서술형 1번을 보시면 P라는 집합은 이렇게 절대값의 개념이 있어요. 그쵸? 그럼 우린 절대값을 어떻게 풀어주시면 된다. x-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요. 다 a를 다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x가 되고요. 1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것도 풀어주시면 4, 32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p가 not q, p이면 not q가 참이 됐으면 좋겠대요. p이면 not q가 참이 됐으면 좋겠으니 우리는 얘를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와 not q를 만족하는 q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 이렇게 포함되면 되죠. 그럼 q의 여집합, not q는 뭐냐? not q라는 애는 우리는 x-4, x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를 했는데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과 4 사이가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q의 여집합이니까 마이너스 3과 4 사이는 이렇게 되고요. 요거 안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와 1 플러스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요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부등호가 둘 다 이런 식으로 만족시켜 주시면 되죠. 그래서 a는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1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2고요. a는 작거나 같죠? 1 넘겨주시니까 3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을 보시면 서술형 2번 좌표평면 위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을 각각 C1, C2라고 하자. C1 위에 있는 점 P와 C2 위에 있는 점 Q에 대하여 P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직선일 거예요. y절편이 마이너스 6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지금 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원이고요. 그래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이렇게 2, 4분면에 그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 2, 4분면. 2, 4분면에 그려질 때는 X축, Y축에 모두 접한대요. 지금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둔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R, R은 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입을 할 거야. 첫 번째. 그쵸? 요 2, 4분면에 있을 때. Y좌표에 R을 집어넣고요. X좌표에 마이너스 R을 집어넣기 때문에 2R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R은 넘겨주니까 3이죠. 6이 되네요. 그쵸? 따라서 우리는 그때 2, 4분면에 있을 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누구예요? 마이너스 6,6이면서 반지름의 길이도 6인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또 3, 4분면에도 또 X축, Y축 이렇게 모두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중심의 좌표도 역시 우리는 여기 3, 4분면이니까 둘 다, 여기 길이가 둘 다 R인데, 그쵸? 여기가 다 R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R 다시, 마이너스 R 다시,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좌표, Y좌표 모두. 그러면, 우리는 Y좌표가 마이너스 R 다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에다가도 마이너스 R 다시를 집어넣어 주시면, 2R 다시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넘겨주시면 3R 다시가 되죠? 3R 다시는 넘겨서 6이 되고요. R 다시는 2가 됩니다. 따라서 3, 4분면에서 두 번째, 3, 4분면에서 접할 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원의 중심이고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는 2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 또 접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엄청 크게, 혹시나 모르는, 그쵸? 그림을 그릴 수가 힘들겠지만. 그러면 여기는 4, 4분면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 만약에 4, 4분면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중심을 R, R2-, 마이너스 R2-라고 둘게요. 그럼 이것도 우리는 세 번째라고 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집어넣어 주시면 Y좌표에 마이너스 R2-는 X좌표에 저걸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R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일로 넘길까요? 그러면 R2-는 마이너스 6이 돼요. 근데 우리는 R은 2-는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데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그 두 원은 여기가 C1, C2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가, 그쵸?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점 P하고 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것은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만큼씩 이렇게 더해주는 요 전체 길이가 제일 긴 거리고요. 반지름만큼씩 빼준 요 길이가 제일 작은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주시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결국에 마이너스 6,6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고요. 루트에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주면 16이고요. 더하기 X좌표끼리 이번에 빼주면 8이 되죠. 8, 8에 64 이렇게 되죠. 그럼 루트에 0에 80이기 때문에 루트 80은 4 루트 5가 되죠. 그쵸?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더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최대값이라는 것은 그 4 루트 5에다가 4 루트 5에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4 루트 5 플러스 8이 되고요. 최소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누구를 빼주면 돼요? 반지름을 빼주고 반지름을 빼주면 되니까 4 루트 5에서 빼기 8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길이가 됩니다. 서술형 3번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 A, B, C 이렇게가 있대요. 그랬을 때 P 위에 있는 세 점의 좌표를 쓰시오라고 했거든요. 지금 A라는 좌표가 3 루트 3, 3이고요. B라는 좌표가 3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요. C가 루트 3,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4인 정육각형임을 알 수 있고요. 정육각형은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뭐가 돼요? 정삼각형이 6개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 D라는 점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그래서 X좌표는 이렇게 Y의 크기는 똑같죠? Y의 크기는 똑같은데 X좌표는 요만큼 이동해 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요만큼은 요 정삼각형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높이라는 요기의 길이는 높이는 2분의 루트 4 한 변의 길이 그쵸? 4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정삼각형 높이의 공식이었기 때문에 2루트 3이 됩니다. 여기 1은 2루트 3이고요. 여기도 2루트 3이죠. 그래서 3루트 3에서 얼마큼 빠진 거예요? 여기 X좌표는 3루트 3에서 4루트 3만큼 이동해 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E의 좌표는 거기에 X좌표가 그대로 올라오죠. 이렇게 X좌표가 그대로 올라오는데 Y좌표는 얼마큼 올라왔어요? 여기서 4만큼 올라오죠. 그래서 4만큼 올라왔으니까 3이 되죠. 4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그럼 이제 이 F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 F의 좌표는 우리는 요 한 변의 길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요만큼도 4죠. 그래서 C의 좌표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 얼마? Y축의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F의 좌표는 루트 3, 루트 3, 여기 C의 좌표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마이너스 3에서 8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형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을 Q라고 하자. 제4분면에 있는 Q 도형의 일부와 X축, Y축의 넓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좌표를 하나씩 다 구해보자고요. 좌표를 하나씩 다 구해보시면 일단은 A 좌표가 Y는 X에 대해서 평행이동한다면 A가 A 다시를 볼까요? A 다시는 Y는 X에 대해서 평행이동해주면 3, 루트 3이 되고요. 그쵸? 3 루트 3이네요. 3, 3 루트 3이 됨을 알 수 있고요. B의 좌표는 뭐였어요? B는 아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었거든요. 그래서 B 다시의 좌표는 마이너스 1, 3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다시의 좌표는 뭐가 돼요? 요것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 C 다시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고요. D 다시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1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이 좌표는 3, 마이너스 루트 3. 즉 X랑 Y랑 지금 자꾸 다 바꾸는 거예요. 그쵸? 이 다시 그 다음에 F 다시도 5, 루트 3.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해준 모든 점들은 이렇게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면 그림을 그릴게요. 그러면 3분의 루트 3 요쯤에 찍을게요. A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3분의 루트 3 루트 3인 게 또 저기 B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게 B 다시겠네요. 요게 A 다시, 여기가 B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여기가 3 루트 3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누구예요 지금? 2네요 2. 그쵸? 여기가 2 다시 되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D 다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5, 루트 3 5, 루트 3 요쯤에 요게 F 다시 그쵸? 그리고 루트 3 똑같이 있는 곳이 이렇게 여기가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루트 3 여기가 C 다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정육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시종 이렇게 그래서 얘네도 똑같이 정육면체이긴 할 텐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는 정육면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4사분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를 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가 이 다시가 3, 마이너스 루트 3이었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는 3이라는 걸 알고요. 여기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요 F 다시와 이 다시에 뭘 구해주시면 돼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요 이 다시와 F 다시의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예요.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보시면 돼서 2분의 1 루트 3이고요. 루트 3이죠. 그럼 우린 직선의 방정식 y는 루트 3에 루트 3x 써주시고 플러스 b인데 걔가 지금 3,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나죠? 그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은 3 루트 3 플러스 b가 돼서요.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4 루트 3 이렇게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요 x축하고 만나는 요 점이 누구 넣으면 0이에요? 4 넣으면 0이네요. 여기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의 길이가 4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요만큼의 높이는 루트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기 때문에 요 구간의 넓이를 구해주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4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2분의 7 루트 3이 됩니다. 정답은 2분의 7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y는 x에 대해서 점을 대칭해 주시면 y는 x에 대해 점을 대칭해 주신 건 x좌표랑 y좌표랑 다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점을 찍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구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